오늘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스코에서 우르밤바로 내려와서 묵은 산 어거스틴 호텔은 너무 아름다워요. 정원에 꽃이 만발하여 너무 예뻐요. 오늘은 마추픽추 가는 날이어서 아침에 고산병 약을 한 알 먹었어요. 호텔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어찌나 좋은지 호텔 주변을 걷고 산책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호텔을 나와 버스로 40분 달리면 오얀따이 탐보 기차역이 나와요. 달리는 도로 양옆으로 아름다운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오얀따이 탐보 마을에 거의 도착했어요. 이 마을은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마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이곳은 땅이 물러서 아스팔트를 못 깔고 돌멩이를 깔았대요. 물이 흐르는데 오리지널 잉카 수로예요. 이 주변에 음식점과 호텔, 상점이 아주 많아요. 마추픽추는 다른 잉카 유적과 달리 원형이 잘 보존된 채 발견되어 관광객이 너무 많아 입장권 구매 시 반드시 입장 시간을 정해야 하고 최소 4-5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돼요. 오얀따이 탐보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8시 30분에 기차를 타려고 해요. 흥겹게 연주를 하고 춤을 추는 분들이 우리를 반겨줘요. 오얀따이 탐보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30분 달리면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마을에 도착해요. 기차 내부는 양옆 천장까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 풍광을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Una pequeña comunidad rodeada por sitios arqueológicos que tiene alrededor de este lugar, es posible observar algunas especies de orquídeas próximas a las vías del tren. 페루레일은 요금이 비싸서 편도 최하 요금 54불부터 시작하여 좋은 시간대별로 가격이 올라요. 최하 요금이 왕복 108불이면 하나로 15만원 정도예요. 늦게 예약하면 더 비싼 티켓을 살 수도 있으므로 일찍 기차표를 사는 것이 좋아요. 차창 밖으로 시골 정취를 보고 가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옆으로는 우르밤바 강 물살이 굉장히 거세게 흘러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종착역에 10시에 도착했어요.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가 첫 번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맑아서 너무 좋아요. 마추픽추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서 있어요. 버스 타는 길이 굉장히 길어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 10시 30분에 버스를 탔어요. 버스 기다리는 동안 기념품점을 여기저기 봤어요. 버스 요금은 왕복 24달러이고 시간은 편도 25분 걸려요. 드디어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요. 화려한 색깔로 칠해진 마추픽추 글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길가에 간혹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직접 도보로 걸어갈 경우 약 2시간이 걸린대요. 등산에서 올라올 경우 편도 4시간이 걸리고 이곳엔 일주일 트레킹 코스도 있어요.
점점 고도가 높을수록 길 옆은 수천 미터 낭떠러지예요.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안 돼 반대편 차는 기다렸다가 가야 해요. 험준한 길을 오르면서 저는 미스테리에 빠졌어요. 교통이 발전된 지금도 쿠스코에서 우르밤바까지 버스로 1시간 20분, 우르밤바 호텔에서 오얀따이 땀보 역까지 40분 달렸고, 역에서 아구아스 깔리 엔테스 역까지 1시간 30분 달렸어요. 마지막 종착지 역에서 버스를 타고 25분 달려 올라온 이곳이 마추픽추가 있는데, 그 옛날 교통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이 높은 곳에 도시를 세웠을까 의문입니다. 마추픽추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은 꼭 들러야 돼요. 마추픽추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사용료는 이솔이에요. 화장실이 무료인 우리나라 정말 좋아요. 드디어 여권을 보여주고 입장합니다. 마추픽추라는 말은 케추아어로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해발 2437m에 위치한 고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심산유곡이에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아래 펼쳐져 있는 뾰족뾰족한 산들과 자연 유물은 한마디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곳 입장권은 크게 서킷 1, 2, 3 세 종류가 있어요. 입장권에 따라 일방 통행으로 한 바퀴 돌아야 하므로 멋진 포토존이 나오면 밀어두지 말고 사진을 찍고 지나가세요. 와! 그동안 방송에서 너무 많이 봤던 마추픽추 거주지와 와이나 픽추산이 시야에 들어오자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추픽추는 1400년대 후반에 지어졌으며 약 80여 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다 1530년대 완전히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어 고고학자들은 파차쿠텍 황제가 군사 원정 도중에 마추픽추를 황실 휴식처 겸 긴급 대피소 목적으로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대략 750여 명의 사람이 거주했는데 1530년대 천연도가 확산되고 잉카 제국이 쇠퇴되면서 마추픽추도 쇠락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서 잊혀진 공중도시라고 불러요. 마추픽추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11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이고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엄이에요. 그는 페루의 잉카 유적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있었는데 한 원주민 농부로부터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르밤바 계곡을 조사하던 중 마추픽추 계단식 밭에서 토지를 경작하던 원주민들 중 꼬마 아이를 만났어요. 꼬마 아이에게 10불을 주고 안내를 받아 올라선 곳에서 마추픽추를 발견했어요. 1912년 예일대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페루 정부의 지원을 받아 4개월 동안 머무르며 마추픽추 유적을 모두 정리해 5만여 점의 유물을 미국 예일대로 가져갔어요. 그 후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 2011년 유물 중 5,000점을 반환했대요. 그나마 도굴꾼에게가 아니라 학자에 의해 발견되어 유물의 기록을 남기고 온전한 상태로 반출된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페루 정부도 인정했대요. 이 첩첩산중에 600년 전의 시간을 초월하여 현존하는 잉카인들의 숨결을 느껴보니 바라만 봐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곳은 파수꾼 전망대로 마추픽추와 와이나 픽추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장소예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도시 가까이 들어가요. 이것은 마추픽추 도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계급별로 주거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궁전, 신전, 수로, 채석장, 귀족거주지, 기술자 거주지, 대광장 등이 있어요. 사실 저는 보이는 산이 마추픽추 산인 줄 알았는데 이 산은 와이나 픽추 산으로 젊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와이나 픽추 산을 바라보고 섰을 때 등 뒤에 있는 산이 마추픽추 산이에요.
거주단지는 돌로 벽을 세우고 갈대와 나무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은 소실되고 벽만 남았는데 이유는 1911년 하이럼 빙엄 교수가 처음 발견 당시 수백 년 동안 나뭇가지가 쌓여 있고 뒤덮여 있어서 발굴을 할 수가 없어서 불을 냈대요. 그래서 지붕은 다 타고 벽돌만 남았습니다. 자연석 위에 둥근 탑의 형태로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은 태양의 신전이에요. 잉카 제국의 새해는 6월 21일로 태양의 축제도 이 시기에 맞춰 열리는데 그날이 되면 태양의 빛이 신전 중앙의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곳은 왕녀의 궁전이에요. 마추픽추에서 유일하게 2층으로 설계되었고 궁전 안쪽에는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장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곳은 콘도르 신전으로 바닥에 천연석으로 콘도르의 부리와 머리 모양을 한 돌이 있어요. 2430m의 고산지대에서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가운데 수로가 있어서 물이 이 전체를 돌고 돌아 마을로 공급했어요. 이것이 수로입니다. 멀리 계단식 밭이 있어서 충분한 물 공급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식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들은 식량 저장소 꼴가예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시기를 알아야 하는데 해식에 인티아타나가 있었어요. 중앙에 돌출되어 있는 돌 기둥의 그림자를 통해 동지와 하지를 계산하고 계절의 변화도 파악했대요. 이곳은 채석장이에요. 평민들은 이곳에서 일을 했어요. 바위들 중에는 일렬로 홈이 패인 채 직선으로 쪼개지다 만 것도 그대로 있어요. 잉카인들은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는데 먼저 바위에 원하는 방향으로 홈을 여러 개 판 다음 홈 안에 나무를 넣고 물을 부어 팽창하는 힘을 이용해 바위를 쪼갰다고 해요. 이후 모서리와 표면을 다듬어 집을 짓거나 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석조 기술과 건축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이곳은 주 신전으로 가운데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고 제물은 검정색 라마를 바쳤어요. 오른쪽은 지진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이곳은 신성한 광장의 신전 중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3개의 창문의 신전이에요. 잉카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중요시했는데 과거는 뱀, 현재는 퓨마, 미래는 콘도르가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문 3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해요. 또한 하지나 동지에는 창문을 통해 정확히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이에 따라 천문학적 기능도 있었어요. 이것은 퓨마를 상징해요. 이것은 콘도르를 상징해요. 바로 옆에 긴 암석은 뱀을 상징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너무 멋진 뷰가 펼쳐져요. 이곳은 쉼터예요. 쉼터 옆에는 성스러운 바위가 있어요. 높이 3m, 폭이 6m가 되는데 태양신에게 동물들을 바치던 제단 역할을 했어요. 이 바위는 뒤에 보이는 산맥의 봉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신기하게 보인대요. 바위의 신성한 기운을 받기 위해 바위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었으나 지금은 만질 수가 없어요. 이 봉우리는 와이나 픽추인데 하루에 200명만 트레킹을 할 수 있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마추픽추 유적지 입장객 수는 하루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곳은 대광장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행사를 갖고 운동을 하는 장소예요.
손바닥을 치면 울림이 아주 잘 돼요. 이곳 주거지역은 계급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신전은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해 가장 먼저 해를 받는 장소에 위치해 있고, 왕과 귀족은 햇볕이 잘 드는 남쪽에 정교하게 돌을 쌓아 올린 주거지역이고, 평민들은 북쪽에 살고 돌의 짜임새가 고르지 못하고 엉성하게 건축되었어요. 이곳은 장례용 바위와 묘지로 평평한 바위는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바로 뒤 묘지는 마추픽추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170여 구의 여성 유골을 발견했어요. 이곳에서 은하수를 관찰했던 곳이래요. 코카잇과 동전을 던지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바퀴가 없던 이곳에서 무거운 돌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미스테리예요. 어떤 학자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추픽추를 따라 발달한 단층선이 단단한 돌을 쪼개어 잉카인들이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추픽추의 구불구불한 길은 이곳을 최초로 발견한 미국 고고학자 이름을 따서 하이엄 빙엄 길로 명명했어요. 굉장히 경사가 급해 위험해요. 잉카 제국의 마지막 요새였던 마추픽추는 끝까지 스페인 정복자에게 발견이 되지 않았대요. 이 첩첩산중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운 유적지 중 한 곳인 마추픽추를 보고 나가며 저는 신비로움과 아쉬움에 자꾸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버스를 타고 다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마을로 내려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기차역 옆에 있는 마추픽추 음식점으로 갔어요. 점심 식사는 야채 샐러드와 쇠고기 볶음 요리를 먹었어요. 60솔로 하나 21,000원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뱃삼에 묻혀 노래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음식점 옆으로 우르밤바 강물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잉카 문명의 흔적을 따라 성스러운 계곡을 투어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